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훈 전문 변호사 이효숙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에서 제목을 정권 교체, 국가유공자 재신청 준비하세요 이렇게 달았는데요. 오늘 정권이 교체되어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받으셨던 분들 왜 재신청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재신청을 꼭 하셔야 되는지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권이 교체되어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보훈부에서도 새로운 정책이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국가유공자 재신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현행 법령상 국가유공자 신청이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고 전체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든 다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자료라던가 제도의 변화 없이 그냥 무조건 재신청을 하신다고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죠.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던 보훈 정책 중에서 비해당 되신 분들께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보훈급여금과 수당체계를 재정립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보훈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당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 등급이 낮은 유공자들의 보상금 추가 인상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6월 3일에 취임을 하시고 3일 뒤에 제70회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충일 추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추념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추념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아무래도 앞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인정 기준, 그리고 상위 등급 기준 이런 거를 완화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국가보훈부가 새로운 정책과 법령을 도입해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정규직 사무관으로 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몸소 다 체험을 했겠죠. 2020년에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16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개정 이유입니다. 이 16호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질병 발생의 여러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무복무자가 보훈보상 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의무복무자의 경우에도 어떤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훈보상 대상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의학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져서 직무수행과 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가 연관이 있다, 이런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학적으로라는 말이 사라지고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큰 변화예요. 이렇게 16호가 생김으로써 당연히 내부 인정 기준도 바뀌었겠죠. 예를 들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를 스스로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군대에 갔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학적으로는 군 복무랑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본인 스스로 내 몸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군 복무랑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6호가 법령의 생김으로 인해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군 복무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16호가 생긴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전문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법령이 어떤 취지로 생겼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내부 기준이 바뀌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16호가 생겼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17호를 만들어서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이렇게 자해행위의 인정 기준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구타, 폭언, 가혹행위, 업무 과중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7호가 생김으로써 의무복무자에 한해서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만 있으면 다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훈 정책과 법령이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면 기존에 비해당되었던 분들도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까 기존에 비해당되셨던 분들은 재신청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께도 꼭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분들은 기존에 신청을 했는데 비해당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횟수 제한 없이 재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기존에 비해당이 됐는데 다시 하면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에게 기존에 비해당 되었던 의결서나 의무기록 등 자료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선생님은 재신청하시면 다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조건 저한테 돈만 내면은 선생님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영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상담을 의뢰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보훈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이 낮은 유공자들 보상금 추가 인상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7급을 받으셨거나 7급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꼭 상위 등급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이 개정이 되면 꼭 재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제가 계속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잘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해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시거나 경찰관,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또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희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전문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